뭐 공약 철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공약 후퇴라고 보고요. 예. 이제 이런 현실적인 사안에 이제 바로 직면을 했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후퇴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이상적인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 5대 비리에 해당되지 않는 공직자 찾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현실에 한번 직면하게 된 것이고 현실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또 이런 원칙을 기본적으로는 지키는 전제하에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곧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특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기선제압의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 공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사과까지 할 필요 없죠. 높은 기준을 세우고 현실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한 게 어떻게 대통령 책임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실제로 내정된 자들이 본인들이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혹은 부실 신고를 한 것, 이것 자체가 잘못인 거지. 예. 이거를 지금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 입장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알기라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가뜩이나 지금 인수위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세웠던 것이 현실과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공약을 조금 수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지만 굳이 사과까지 할 필요는 제 입장에서 좀 없어 보이고요. 예. 또 특히 좀 김진표 국기자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실 타협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냐. 여기서 일단 한번 매를 맞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예. 5대 원칙 뭐 수정하는 거 좋은데요.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새로운 원칙을 좀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칙이요?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이 밝혀질 경우에는 자동 예. 낙마하는 그런 규정.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뢰를 보내고 함께 국정 운영해보자라고 제안을 받은 그런 내정자 입장에서 예. 이거를 숨기려 하거나 아니면 허위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낙마시켜야 된다, 자동으로. 그런 원칙을 삽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 변호사님의 주장은 사실은 대통령 사과하라는 야당의 주장보다 더 나간 거예요. 사과할 필요도 없지만 당신들은 바로 낙마다라는 건데 서거번 전 의원님,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이었는데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라는 요구가 역대 정부마다 있었어요. MB 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전 정부 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머뭇머뭇했습니까? 아니면 쿨하게 사과를 했었습니까? 사과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지금 우리 김재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사과할 것이 있고 또 이 그 총리나 장료들이 할 게 있고 또 지금처럼 비서실장이 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야당에서야 뭐 얼마나 이 정치 공세가 심합니까? 그 정치 공세를 그때마다 다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사과를 할 수는 없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점수를 가장 따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소통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하면서 취임식 때 야당 상서 방문하고 또 원내대표들 이 대표단들 국회 청와대에 모셔서 오찬 이 간담회하고 또 대선 때 약속했던 그다음에 이 정치권에서 가장 이 관심을 가졌던 개헌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이 그 총리 그 인사청문회 관련돼서도 국민들에게 총리 후보를 내정을 했고 예. 국회에서 검증 과정을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생각지도 않는 이 그 위장 전입이 나왔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마 이 그 비서실장이 이 사과하고 그다음에 현실적 어려움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현실 어려움이 있지만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청와대 내에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서 기준을 어겼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럴 수도 대통령이 있겠죠. 직접 사과하는 게 그러나 낫다라는 목소리가 또 대통령께서도 어쩌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네.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사안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검증 과정을 가지고 또 그 기준들이 조금 공약에 어긋났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사안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봐도
비서실장이 나가서 한 것만 해도 좀 빠른 거거든요.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진 거 아닙니까? 예. 인수위도 없이 검증 절차,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실무진도 없이 기간도 없이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사안은 다른 어떤 역대의 총리 내정자들보다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위장 전입이 이 실현 가능성도 없었고 30년 전 거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따가 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강경화 후보자 의혹 나오는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청와대와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는 이 정치 용어로 로우키입니다. 야당의 협조를 겸손하게 구하고 사과를 시인하는 그런 스탠스인데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만 조금 기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보시죠.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야당이야말로 정략적이다. 상당히 야당과 대결 모드로 추미애 대표가 선봉에 쓴 모습입니다. 직접 일단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대 기준의 배경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인사 관행이었고 그 기준은 국민이 만든 것이었으며 이를 문재인 후보께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총리 인준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2건 이상의 흠결이 겹겹이 드러나 국민으로부터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분명했고 공직자로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여 야권이 인사 후보자의 단선 실수나 불찰까지 흠결로 삼고 대통령을 흔들고 보겠다는 정략적인 심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정세균 의원님 2건도 아니고 1건 갖고 야당이 이러는 건 정략적인 흔들기다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우원식 원내대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대표 왜 이러시나라는 분위기인데 이따가 강경화 후보자 얘기할 텐데 벌써 2건 넘었어요. 의혹.